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조문정리 특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임대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사특별법은 조문정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정리하면 그 양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사특별법 부분은 기본서 교재를 가지고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은 뭐까지만요? 민법까지만 조문으로 정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해가지고 618조에서 임대차의 개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라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은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풀면서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예요.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35조입니다. 일단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1년, 2년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최장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임대차는 최단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35조인데 읽어보진 않을 건데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법조문에는 동산도 나와 있는데 동산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6조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년이라고 기간을 약정했어요. 근데 어떤 특약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특약을 했어요.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약정 해지 사유가 있는 거죠. 아니면 또는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을 해뒀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죠. 보자고요. 630조입니다.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약정했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류한 때는 전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놨죠.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2년 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한다. 이런 의미고 또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해뒀다면
2년 계약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도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37조입니다. 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때도 635조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637조입니다. 1항.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약정에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는 635조의 규정에 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기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나 파산관제는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된다는 얘기고요. 계속 보시면 이항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보시면 635조, 636조, 637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되는 해지 통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좀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9조가 나와요. 이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619조의 타이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처분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기 임대차라고 하는구나 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법조문 내면은 내용은 절대로 안 나오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639조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에서 법정 갱신 제도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전세권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전세권의 경우에 요건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안 하면 갱신되잖아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만료 후에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말 없으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뭐죠?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이고요. 특징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하게 되고요. 자, 639조 1항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만료한 후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첫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본다. 그러나 그 존속기간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에 통고를 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2항도 아주 가끔 나오는데 천항의 묵시갱신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뭐죠?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갑이 완전 거지예요. 그래서 친구인 병이 임대인에게 갑이 임대인이라고 할 거예요. 을이 뭐죠? 임차인입니다. 을의 친구인 병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공해 줬어요. 제3자가.
내 갑이 이 보증금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걸 완전히 거지 아니냐. 그래서 정이 친구인 정의 갑에게 담보를 제공해 줬거든요. 그러면 요 규정에 따른다면 요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되더라도 요 담보는 뭐가 돼요? 소멸이 된다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가 돼요? 소멸이 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3조입니다.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지배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따라서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 임차인에게 인도해주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고장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621조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621조